안녕하십니까. 연예가 이슈와 화제, 궁금한 비하인드를 풀어보는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연말 연시를 보내다 보면 뒤늦게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못다 이룬 게 있다면 새해엔 기필코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부터 왠지 다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바로 직전 발생한 이선균 사망 등 충격적인 사건들의 후폭풍 때문은 아닐까요? 늘 그렇듯이 삶은 희로애락의 반복이고 아픔이나 슬픔도 결국은 새로운 뉴스로 뒤덮이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를 시작하는 만큼 연초 예상되는 연예계 이슈와 관심사를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K-POP 위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새해 가요계는 한층 더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하이브, SM, JYP, YG 등 이른바 4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대형 신인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더욱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로써 K-POP 한류는 기존 스타들과 현지형 신인 그룹의 활약으로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호주, 서구권 주류 시장으로 확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엔 또 가왕 조용필을 비롯해 아이유와 새숙사를 찬 지드래곤, 임영웅, 가요계 특급 가수들이 줄줄이 자기의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1월 플레디스 산하 새로운 신인 보이그룹 투어스를 내놓습니다. 세븐틴은 지난해 국내외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죠. 제6회 더 팩트 어워즈 대상을 수상한 맏형입니다. 투어스는 세븐틴의 동생 그룹으로 알려지면서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팀이기도 합니다. 투어스는 24/7 with us,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함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또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알류 넥스트로 배출된 빌리 프랩 산하 그룹 아일릿도 데뷔시킵니다. SM은 한국인 멤버 2명과 일본인 멤버 4명으로 구성된 NCT 뉴팀 가칭입니다. NCT 뉴팀을 정식으로 데뷔시키는데요. NCT 뉴팀은 일본을 기반으로 하는 NCT의 새로운 팀입니다. SM은 이를 마지막으로 NCT의 무한 확장을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JYP는 미국 리퍼블릭 레코드와 합작한 걸그룹 비춰를 선보입니다. 비춰는 팬과 세상에 빛을 비추겠다는 마음을 담아 JYP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지은 이름입니다. 작년 하반기 프리 데뷔 싱글로 활동했습니다. YG는 지난해 폭발력을 확인한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비몬스터는 작년 11월 베러 업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기획사 말고도 중소기획사들도 실력 있는 신인들을 잇따라 탄생시킵니다. 하울링 엔터의 웨이커, 이든 엔터의 올 아워즈, RBW의 NXD, 오브 문 스튜디오, 엔카이브 등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게감 있는 선배 가수도 새해 컴백을 벼르고 있는데요. 가왕 조용필은 새해 정규 20집 발매를 목표로 곡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필은 2020년 11월과 작년 4월에 2장의 싱글을 선보였죠. 싱글 발표 뒤에 잠실 주경기장과 올림픽공원 캐스퍼돔에서 잇따라 콘서트를 갖고 전국 투어를 열었습니다. 아이유는 지난 2021년 12월 조각집 이후 오랜만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영웅도 있습니다. 연초부터 임영웅 역시 새해에도 질주하고 있는데요. 팬앤스타 56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돌 차트가 설문조사한 2023년 최고의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총 투표수 91만 2,830표 중에 36만
9,694표를 얻어서 투표율로는 약 40%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뒤로 김호중, 이찬원, 영탁, 박창근, 송가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영웅은 바로 이번 주죠. 5일, 6일, 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포문을 여는 첫 번째 전국 투어를 갔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이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해를 바꿔서 첫 번째 전국 투어 많은 팬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19, 20, 21일 날은 추가 공연으로 하기로 됐던 고양시 킨텍스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5월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5, 26일 이틀간 스타디움 공연을 갔습니다. 이미 많은 팬들이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솔직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공연이기도 하고요. 티켓 오픈 일정은 물론 아직 안 나왔지만 지난 12월 달에 킨텍스 공연 티켓팅 당시에 최고 트래픽이 160만을 기록했습니다. 임영웅 공연 티켓팅은 가면 갈수록 트래픽이 늘어서 이제 5월 달 스타디움 공연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은 트래픽 기록할지 벌써부터 물론 트래픽이 기록을 갈아치울 거로 예상을 합니다만 임영웅 티켓 파워, 스타성과 화제성을 겸해 얼마나 엄청난 또 화제를 모을지 관심을 모읍니다. 가요계에서는 2024년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르세라핌 작년까지 최고의 주가를 올렸던 4세대 걸그룹이죠. 이들의 활약이 올해 얼마나 더 큰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방송가는 트로트 오디션 열기가 연초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라운드가 중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주목도와 관심도가 뜨겁습니다. MBN 현역가왕은 이번 주 방영까지 6회 현역 가수들의 치열한 7인 가왕 결정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팀 미션, 에이스 미션, 라운드를 거치면서 살아남는 자와 탈락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눈물과 한숨, 탄식과 안타까움이 교차하고 있는 현역가왕, 갈수록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두 차례 준결승을 거쳐서 최종 탑 7이 선정하게 되면 마지막 결선까지 11회, 앞으로 한 5회 정도 남았는데 역시 기대가 큽니다. 이미 상당수 탈락자가 명단에 올랐지만 린, 전유진, 김다연, 박혜신, 마이진, 조정민, 김양, 강혜연, 류현정 대부분 실력파로 꼽히는 가수들이 10여 명 정도가 생존자로 남았고 이들의 경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치열해질지 각축전이 더 뜨거워질 분위기입니다. 도전자 모두 실력을 검증받은 현역들이란 점에서 누가 과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나름대로 선정 기준과 믿음으로 최종 진출자들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분위기입니다. 현역가왕보다 3주 늦은 12월 21일 날 출발한 TV조선 미스트롯3 이번 주가 3회 방송인데요. 시청률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제작진이 벼르고 있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관성적으로 시청해온 고정 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인 가수들도 흉내낼 수 없는 트로트 영재들의 끼와 재능이 빛을 발하면서 일단 화제성과 주목도는 상승세에 올랐습니다. 다만 기존 시즌 1, 2와 거의 흡사한 감성파리 포맷이다 이런 지적도 없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역가왕은 2월 중순까지, 미스트롯3는 3월 초순까지 방송을 하게 됩니다. 순수 아마추어와 현역 가수 등 도전자들의 면면이나 출발점이 다르고 구성과 포맷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방송 중인 트로트 서바이벌이라는 점에서 경쟁 구도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첫 번째 매력은 스타 탄생입니다. 새 방송가를 달고 있는 현역 가왕과 미스트롯3 라운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과연 누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새로운 스타 탄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할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영화 쪽은 어떨까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출발선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작년 하반기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극장과 열기가 되살아났고, 이순신 3부작의 대미인 노량, 죽음의 바다가 본격적인 관객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영화계와 극장계는 코로나19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영화 관람의 패러다임이 극장에서 OTT로 이동한 데다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의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관객들의 눈높이도 갈수록 높아져 OTT를 뛰어넘을 작품 경쟁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많았죠. 작년의 경우 관객들의 반응은 과거 호황기와 비교하면 한마디로 죽을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백억 제작비를 쏟아부은 더 문이나 비공식 작전 등 폭망한 영화가 많았죠. 밀수나 잠, 콘크리트 유토피아, 30일 등이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겼을 정도입니다. 밀수는 514만, 잠은 147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384만, 30일은 200만을 관객을 동원했는데 BP를 보니까 밀수는 400만, 한 100만 정도 넘겼죠. 잠은 80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384만 명을 동원했으니까 간신히 넘긴 겁니다. 잠도 160만이 BP인데 200만을 동원했습니다. 아주 손해보지 않을 정도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상반기에 1000만 관객을 넘긴 범죄도시 3가 1068만. 사실 범죄도시 3는 코로나 이후 침체 위기에 빠져들고 있던 극장가 참여를 완전히 살려준 작품입니다. 흥행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작 대비 6배, BP가 180만이었는데 1068만을 넘겼으니까 어마어마한 대박 수익을 기록한 셈이죠. 결론적으로 작년 하반기 서울의 봄이 폭발하면서 분위기를 되살렸고, 노량이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연초 극장가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의 봄은 주말을 포함해 새 사흘간 연휴 기간을 지나 1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노량도 개봉 11일 만에 300만을 넘었고 현재까지 400만 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312억 원의 제작비를 들인 노량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720만이니까 사실 1000만 가까이 들어야 손익분기점입니다. 물론 분위기는 좋아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 흥행 속도로만 보면 서울의 봄 못지않게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어쨌든 연초 극장가는 이 두 영화의 쌍끌이 흥행으로 오랜만에 한국 영화 1000만 관객이 연달아 탄생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 첫 주여서 새해 전망, 연초와 상반기 중심으로 연예가의 이모저모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